안녕하세요. 토지보상 전문세무사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살펴본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 입증에 더불어서 취득 원인이 다양한 경우 과연 취득 원인에 따라서 취득가액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원인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여러 가지 취득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등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상속과 증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특히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을 받았을 경우 수용 부동산이 나중에 보상을 받았을 때 과연 취득가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취득 원인이 상속 또는 증여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 산정이 그 기간 일정 기간 안에 해당하는 가액을 우선순위로 매겨서 취득가액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 일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나의 취득 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지 혹은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소유권 등기 접수를 한 날인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내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접수를 한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짜를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취득시기라고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속에 대해서는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매매가격과 감정가격 또는 수용가격이나 보충적 가액이 있다면은 이 가액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 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등기 접수일을 나의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과 이후 3개월 내에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른 매매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수용부동산이 시가인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그리고 수용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 방법 중 기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처럼 복추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용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이 선정이 되어 있는 재산이라면은 다음과 같이 담보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과 앞서 살펴본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 시가와 큰 금액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에 대한 확인은 등기부 등본 을구를 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자인 경우 채권 최고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상금을 받는 현재 정확한 실채무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면은 그 채무잔액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시가인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가액을 비교를 하여 큰 금액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용 전 5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취득을 하였을 경우 과연 취득가액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둘 이상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감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과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월과세 규정은 의도적인 별도의 거래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규정인데요. 가령 아주 옛날에 당초 수용재산을 증여를 했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취득 일자와 지금 수용을 하기 직전에 수증자에게 증여를 한 이후 바로 5년이라는 단기간 내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은 수용 당시의 보상금액과 증여받은 날 현재의 취득가액인 증여재산 가액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증여자인 배우자의 아주 낮은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회피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을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을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수증인의 증여재산 가액이 아니라 아주 옛날 동그라미 1번의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산정을 함으로써 양도차익을 회피함으로써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한 자가 부담하는 취등록세와 이번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기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여 보상 금액에서 차감을 하는 가액으로 평가를 계산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이러한 증여 행위가 있었고 증여 행위 이후에 토지보상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용이나 보상을 적용받게 된다면은 1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취득 원인에 대해서 특히 상속이나 증여인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을 내가 증여받았을 때 어떠한 가액으로 산정을 할지 또는 취득 연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